그래서 이미 응고된 거는 불려고 다시 막히지 않으려고 하면은 간 기능을 회복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부 동맥류다.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이 막혀야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하고 따져보면 1순위 사혈점이 29번, 51번, 14번, 그 다음에 8번, 6번. 그러니까 1순위를 잡을 때 1순위를 그냥 묶어서 29번, 51번, 14번을 묶어서 1순위를 잡아주고요. 8번을 2순위, 6번을 3순위. 여기를 이제 빼주면은 이게 아마 복부 정맥류가 있으면 복부 정맥류 하나만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고지혈증도 있을 수 있고요. 약간 비만도 될 수 있고 고혈압도 될 수 있고 당뇨 초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당뇨 초기에 한번 당뇨로 진단 받은 지 5년 이내, 컨디션이 나쁘면 당 수치가 툭 올라갔다가 컨디션이 좋으면 뚝 떨어졌다. 이 상태가 당뇨 진단 받은 지 5년 이내가 100은 아니어도 97%는 이 범위 안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나열하는 이 사혈을 다 끝내주면은 고지혈증도 치료가 돼야 되고, 그렇죠? 고혈압도 있다면 고혈압도 치료가 끝났어야 되고, 당뇨 있다고 하면 당뇨도 치료가 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맥류도 있으면 동맥류도 치료가 돼야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동맥류가 이게 불어났다고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를 바깥을 뭐 금실로 감아놓는다, 더 이상 팽창 못하게 감는다, 아니면 늘어진 혈관을 잘라가지고 다시 꾸며준다, 이런 행위를 한다고 간 기능이 회복돼서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새롭게 이렇게 응고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걸 한다고 해서 이미 그 동맥 끝에 있는 말초 모세혈관이 막힌 게 뚫릴 가능성이 있겠느냐 따져본다고 하면 거의 없지요. 그리고 이렇게 동맥이 팽창될 정도라고 하면 많은 양의 혈전이 만들어져서 그 동맥 끝에 있는 말초 모세혈관을 적어도 80% 이상 막아야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쌓인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과연 뿌려서 빼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양의 혈전이 생기려고 하면은, 여기도 보세요. 오심, 구토, 복통, 복부 팽만감, 요통 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런 이제 복통 같은 게 오는 것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복통이 왔다.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픈 게 도대체 뭘까?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장기 속에 가스가 차는 게 장이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가스는 왜 찰까? 왜? 가스가 차는 건 결과예요. 복통이 오는 것도. 근데 복통이 오면은 대부분 두 가지가 있죠. 설사를 하든가. 근데 이제 설사하면은 우리가 장 속에 유산균은 별로 없고 식중독균만 많은 경우, 설사를 그러니까 유산균과 유익균은 같은 영양분을 먹고도 소화시킨 배설물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1차 영양분을 가공하는 미생물이고, 식중독균은 같은 영양분을 먹고도 소화시킨 배설물이 강산을 우리가 식중독균이라고 그런다. 근데 아랫배의 온도가 따뜻하면 유산균과 유익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고, 아랫배가 냉하면 식중독균과 유해균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맥류가 있어서 이미 그쪽으로 피가 못 돌면 아랫배의 온도가 따뜻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강산이 배출된 식중독균이 배출되는 식중독균이 영양분을 소화시킬 때 질소가스가 많이 나오겠느냐, 유익균이 소화시킬 때 질소가스가 많이 배출되겠느냐 하고 의문을 보내면 당연히 식중독균이 배출할 때기가 더 질소가스의 양이 독한 게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유산균이든 식중독균이든 소화시킬 때는 필연적으로 질소가스의 양이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지, 질소가스는 틀림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 강의를 들어보면 밤낮 정상이라면 쓸개 담즙이 그 질소가스를 해독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중산 탄닌산이 수치가 높아서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기도 하지만, 그 쓰레기 담즙이 성분이 바뀌어버리면 이 질소가스를 해독하지 못하면 이게 혈액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럼 혈액 속으로 질소가스가 파고 들어간 만큼, 질소의 밀도가 가스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 오면 그 소화시키지 못하는 영양분은 어떨까요? 혈관 밖으로 자꾸 밀어내버리겠죠. 그 혈관 밖으로 밀어내서
그게 인파구 속에서.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 강의 제목은 백반증이네요. 백반증 언젠가 한번 제가 강의를 해준 기억이 있는데, 이제 강의 주제가 정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이제 현대의학에서 백반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나, 현대의학 시각을 한번 얘기하고, 심전 생리학을 견주어서 이걸 이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제 요걸 양쪽에 비교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네요. 정의.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소실되어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백색반이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백반증은 후천적 탈색소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전체 인구 중 0.5에서 2% 정도에게 나타납니다. 이는 인종, 지역의 차이와 상관없이 발병하며 10세에서 30세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원인은, 백반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반증이 높은 가족력으로 미루어 보아 유전적 소인이 관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백반증의 원인에 대해서 면역설, 신경체액설, 멜라닌 색소, 자가 파괴설이라는 세 가지 학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학설에서 제시하는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역설은 백반증 환자에 대하여 기관, 특이성, 자가 항체의 비율이 높고 멜라닌 세포계, 항원에 대한 자가 항체의 발생이 많다는 사실도 뒷받침됩니다. 신경체액설은 멜라닌 세포가 신경등에서 기원하며 백반증이 신경절에 따라 분포를 보이거나 신경손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이외에도 백반증의 유발 및 악화 요인에는 항산화 효소 부족, 칼슘 섭취 이상, 햇빛에 의한 화상 등이 있습니다. 백반증의 증상으로는 피부 탈색, 백모증, 모발 탈색이 있습니다. 탈색반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탈색 소성의 대칭성 반이 어느 부위에나 생깁니다. 특히 뼈가 돌출된 손, 발, 팔꿈치, 무릎 등과 얼굴, 아랫배 등에 잘 생깁니다. 흰 반점의 경계 부위가 오히려 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흰 반점이 나타나는 것 외에 다른 자가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병변 부위가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반증은 특이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외상을 입은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제 백반증이 발병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걸 읽으면 그렇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통계의학,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에서 찾아 들어가면 이런 시각밖에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가족계에 이게 유전이 많으니까 유전일 가능성도 높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런 병이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이 백반증은 예를 들어서 유전병으로 몰린다고 하면 치료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 유전자 조작을 하기 전에는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또 가족계에 또 대대로 내려오면서 백반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걸 유전이라고 할 거냐, 아니면 후천이라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천생리학에서는 유전병이라고 하는 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콩을 심으면 콩으로 세포분열이 일어나고 팥을 심으면 팥으로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유전이지, 어려서부터 이런 병이 비정상적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게 유전이 되는 일은 없다. 그 유전은 어디까지가 유전이냐? 예를 들어 특정 부위의 말초모세관을 100가닥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30가닥이나 40가닥을 얕게 설계하면 그곳이 말초모세관이 먼저 막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피가 못 돈 연쇄적 합병증이 일어나는 게 이제 가족계 유전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신천생리학에서는 이거를
반은 유전이고 반은 후천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가 하면 이 백선원반증을 신천생리학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중산 탄인산 수치가 높아진다. 그러면 신장과 간 기능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유발되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의 혈질이 응고된 게 혈전 어혈이다. 근데 이 어혈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 몸에 체온 조절 능력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피부 바깥에 표피층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면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 그 부위가 산도가 높아지고 높아진 강산의 산화작용이 멜라닌 색소를 녹여버리면 그게 바로 백선원반증이고 또 중산이 말초모세혈관 벽을 녹여서 말초모세혈관이 팽창되면 그게 홍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진단 속에 또 치료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렇게 진단을 하면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오랫동안 못 돌아가면은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어혈은 심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만들어졌다고 했고 이미 흐르는 혈액이 산도가 높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말초모세혈관이 막히니까 그 특정 부위만 산도가 높아졌고 그 산도가 높은 부위만 강산의 산화작용이 멜라닌 색소를 녹여버려서 파괴된 것이 백선원반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설명한 이 속에서 치료 방법을 이미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거. 그래, 유전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백선원반증이라고 하는 건 신천생리학으로 이렇게 보면은 소장, 신장, 간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백선원반증은 올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신장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 수도 있고 적게 떨어진 곳에서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보면 어디 관절 부위,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구조적으로 피의 흐름에 장애를 많이 받는 곳, 혈관이 잘 막힐 수 있는 곳에 백선원반증이 많이 발생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답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관절 부위는 온도 유지가 참 어려운 부위거든요. 왜냐하면 열을 발생하는 것은 체세포고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열을 발생한다 그러면 체세포 한 마리는 작은 난루에 해당하는데 골두의 그 크기 때문에 체세포 개체수가 적으면 작은 난루의 숫자가 적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절 부위 또 피의 유속이 느린 곳에 가서 이제 어혈이 먼저 쌓이고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멜라닌 색소를 녹인 게 바로 백선원반증이다. 그러면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어혈을 못 만들어지게 하고 피를 맑게 여과한 다음에 백선증이 생긴 곳을 쫓아가서 빼주면 과연 백선증이 없어질 것이냐 안 없어질 거냐. 제가 보면 97% 이상 없어진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이거 레이저를 지질까요? 지진다고 그게 될까요? 피부를 수술한다고 그게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피부를 수술한다고 레이저를 지진다고 해서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화되고 이미 백선이 생긴 그곳은 그 주변에 말초모세혈관이 막혔는데 그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어혈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느냐 따지면 없으니까 이 백선증이 중병은 아닐지라도 특히 이제 남성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여성인 경우는 더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떤 사람 보면 아주 심한 사람이 막 이게 크게 막 이게 작게 이렇게 동전처럼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널쩍널쩍 생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신천생리학에서는 소장 기능까지 떨어진 합병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8번을 빼주고 3번은 소장에 해당하고 8번은 신장과 간이란 말이에요. 그 양쪽을 빼주면 피가 도는 데까지는 지가 없어질 거예요. 그럼 이걸 빼주고도 부분적으로 백선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쫓아가서 빼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유전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8번 신강렬 위치가 말초모세혈관이 정상이라고 하면 100가닥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비유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30가닥밖에는 설계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혈이 생기면 거기에 먼저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혈전이 이제 말초 모세혈관. 왜냐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은 체온을 떨어뜨리거든요.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초 모세혈관, 피부 외피에 있는 거를 혈관을 수축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혈관이 좁아지겠죠. 그러면 혈전이 생겼을 때 거기에 먼저 가서 쌓이는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지면 혈질이 강산성화되고 강산의 산화작용이 멜라닌 색소를 녹여 없애는 것이 바로 백선증이다. 이제 이렇게 진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8번의 시간일치에 정상인의 말초 모세혈관 분포들을 한 30% 정도밖에 설계가 적게 된 것까지는 유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초 모세혈관은 고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라지고 끊임없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고 하면 말초 모세혈관은 세포가 분열함과 동시에 마치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돼가지고 착상을 하면 탯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가 우리가 말초 모세혈관이 만들어지는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세포 분열이 왕성하면 말초 모세혈관도 그만큼 많이 형성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8번 위치를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혈을 이렇게 빼내면은 혈액량이 어때요? 그쪽으로 회전력이 많아지겠죠. 그럼 영양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세포 분열 속도가 빨라지고 세포가 분열하면서 말초 모세혈관이 30가닥에서 40가닥, 50가닥, 60가닥, 70가닥 이렇게 100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간 다음에 다시 자식을 놓으면은 그 올라간 100개의 설계도면이 그 자식한테 넘겨주는 게 바로 유전이다.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이런 병이 오는 건 대부분 산모의 그 탁혈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백선증이 발병한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3번은 왜 소중하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인체 체세포의 수명은 제가 뭐라 그래요? 체세포의 종류로 나눈다면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지만 세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하고 살아있다는 건 언젠가 죽는다는 건데 그 120조 마리가 되는 세포가 종류로 나누면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지만 한 마리의 수명을 보면 정상이라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80일을 살면은 사람이 자식 놓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는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백선증으로 피부 조직이 탈색이 됐거나 조직이 파괴된 거는 녹아 없어져야 돼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는 백선증이 그 하얗게 탈색된 부분이 정상 조직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포가 분열하는데 약이 필요할까요? 레이저가 필요할까요? 수술이 필요할까요? 정확히 영양분이 필요한 거죠.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것은 장 속의 유산균이고 그거를 운반해주는 건 혈액을 통해서 운반해주는데 120조 마리에 한 마리 한 마리마다 그 영양분을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건 말초 모세혈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이미 많은 부위를 막고 있는데 혈관이 막힌 것도 그대로 두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것도 그대로 두고 또 아랫배가 냉하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 못하는 것도 그대로 두고 약만 가지고 수술만 가지고 치료하려면 이게 되냐 그 얘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치료가 어렵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병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 병이 왜 오고 어떻게 하면 낫는다는 걸 아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그냥 그거 10명 하면 한 명 낫는 병이고 아무리 치료해도 이게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참 희귀 난치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병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냐는 거예요. 저처럼 우리 인체를 생리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을 빼주면 어떨까요? 아랫배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제가 밤낮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랫배의 온도가 36도가 되면 유산균,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하는 유산균과 유익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아랫배 온도가 싸늘하면은 유해균과 식중독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럼 아랫배가 냉아서 식중독균만 있으면은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되면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납니다. 그럼 세포가 분열하는데 약이, 레이저, 수술이 아니라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1차적으로 영양분을 가공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놓고 요 뒤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고 하면은 백반증 증상은 피부 탈색, 백모증.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털이 하얘지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멜라닌 색소가 이것도 산에 의해서 녹은 거예요.
예, 탈색이 있습니다. 탈색판 경계가 탈색소 주변이 대칭성 탈색소성의 대칭성 반이 어느 부위나 생깁니다. 특히 뼈가 들진 데는 손, 발, 팔꿈치, 무릎 등과 아랫배 등에 잘 생깁니다. 흰 반점의 경계 부위가 오히려 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검은색은 뭘까요? 수면세포의 누적이에요. 결국 따끔따끔한다. 왜 따끔거릴까요? 강산이 세포를 녹이니까 따끔거릴 수 있겠죠. 그리고 백반증은 특이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의상을 입은 곳에서도 발생을 한다. 뭐예요? 전부 다 이게 산이 원인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 이론은 그렇잖아요. 어느 부위든지 처음부터 강산이 되는 예는 없습니다. 혈관이 처음 막혀서 뜨기는 약산, 시간이 지나면 중산, 시간이 지나면 강산. 이 말은 뭐냐? 말충무새 혈관이 막힌 걸 오래 두니까 이런 현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래됐던 출근에 막혔던 그거 빼서 피를 돌게 해주면 산에 의해서 녹고 탈색된 거는 사라져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 없죠. 우리 세포도 정상이라고 하면 80일을 살면은 수명이 다한 세포는 녹아서 없어지고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게 재생복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합병증을 많이 가질 수가 있죠. 이제 여기 밑에 좀 읽어보면은 신경절에 따른 분포를 보이거나 신경손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도 뒷받침 이외에도 백반증은 유발 및 악화 요인이 항산화 효소 부족, 칼슘 섭취 이상, 외상, 햇빛에 의한 화상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연쇄적 합병증이거든요. 칼슘 섭취 이상. 그러면 뭐냐면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지면 모든 게 녹아버리겠죠. 또 간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비정상적으로 혈액 속의 칼슘 수치가 높아지고 철분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고요. 이게 외피에서 나타났지만 출발은 전부 다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지 못한 3차 합병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신장 망가지면 투석하라고 하고 간 망가지면 수술로 잘라내자고 하지, 신장과 간을 그대로 놓고 재생시키는 학문이 없으니까 이 사소한 백반증 하나 치료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백선증이나 홍선증 치료 방법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정답은 같아요. 같은 방법으로 해도 백선도 치료가 되고 흑선도 치료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동그루마니 까만 딱지처럼요. 쉽게 얘기해서 그 검은 깨라고 그러나 죽은 깨라고 그러나 이것이 커가지고 막 이만시하게 붙어 있는 것도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한 똑같은 번호, 그러니까 그냥 2번, 3번, 8번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빼주면은 피가 도는 데까지는 지가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라지지 않은 데는 직접 쫓아가서 환부를 직접 빼주면 까만 반점 큰 거, 동전만 하던 손바닥만 하던 백선증이나 홍선증이 치료 방법이 동일한데 치료가 될 가능성이 몇 프로냐? 적어도 97%는 되겠죠. 단지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방금 언급한 2번, 3번, 8번 환부에서 이제 어혈이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한 50% 정도까지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 이것이 이제 치료 효능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뭐 나이가 어려서 혈관이 막힌 지가 얼마 안 된 사람, 어혈의 농도가 묽은 사람은 빼면 쉽게 나올 거고, 오래 묵어가지고 어혈이 섬질하게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쉽게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인체의 말초 모세혈관은 어디든지 침으로 찌르면 피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몇십 번을 찌르고 강제로 당겨도 안 나온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혈액이 응고됐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단순 어혈이 있고 섬유질화된 어혈이 있고 담석화된 어혈이 있거든요. 그래 이거를 이제 안 나오면 그걸 녹이거나 불려서 빼내는 방법이 다 있고, 또 소화가 안 되면 소화를 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늘 상기하는 거는 우리가 재생복원이라고 하는 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 과연 약이 필요할까, 수술이 필요할까, 레이저가 필요할까, 아니면 영양분이 필요할까?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분이라고 하는 답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게 장속의 유산균이냐?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 없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산도가 높고 그 산이 그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은 녹여도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고, 이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고, 녹여도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난다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120조 맞아야 되는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건 말초모혈관이다. 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고,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 한은 80일을 주기로 세포 분열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도 수관이 막히는 걸 스스로 해결을 못해서 고목이지만 안부터 속이 벼도 좋고, 우리 인간도 말초모혈관이 막히는 거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내 몸 인체 스스로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 나이 퍼센트만큼 막히고 90% 이상이 막히면 심장에 피를 당겨도 안 달려고 품어도 안 빠져나가면 심장이 멎어도 사망에 이르는 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 말 한마디만 가져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회를 해서 이걸 고칠 수 있다는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항상 치료는 재생복원이고, 재생복원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분의 가지수는 2,000가지고 3,000가지고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공하는 것 잠수기 유산균이다. 그런데 유산균은 아랫배의 온도가 36.5도로 따뜻해야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아랫배가 냉하면 식중독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다. 이거 뭐 상식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형편에 맞게 여러분들은 이제 5번의 그 몰아빼기를 보면서, 이게 그래도 그냥 백선증이 있으면서도 조혈 기능이 많이 망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많이 안 망가진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이렇게 천차만별이 나요. 제가 한 사람을 이렇게 닦고 얼굴을 닦으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딱 단정을 내려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대중적인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예를 들어 조혈 기능이 어떤 사람은 많이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망가지고, 그래 여러분들도 사회를 보면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300g씩 500g씩 5개월 6개월 빼도 혈색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회를 조금만 해도 피부족이 오고 현기증이 난다고 팩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차이는 뭘까요? 조혈 기능이에요. 조혈 기능은 뭐냐? 피가 맑으냐 탁하냐. 예를 들어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도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버리면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도 빠르고 기존에 있는 영양분이 녹아 없어져요. 그러면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바로 혈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 없고, 녹아 없어져도 먹지 못하니까 배설물이 안 나오니까 피가 안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면은, 지금 있는 학문 가지고는 이 백선증이나 홍선증 아니면 까만 그런 이렇게 반점, 피부병 치료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피부병이다. 그런 얘기를 내가 예전에 자주 했어요. 왜 좋아하느냐?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장질환이나 심부전증이나 이런 것들은 고쳐줘도 본인이 안 나섰다고 하면 내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나아놓고도 안 나았다고 하면요. 근데 피부과 질환은 나아놓고 안 나았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빤히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세포 조직, 각 근육 조직, 인대 모든 조직이 다 다르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는 일정 수명이 있고, 일정 수명이 있는 거는 반드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근데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한 거지 약, 수술, 레이저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 간단한 상식만 여러분들이 가져도 백선증 가지고 치료가 어렵니 어쩌니 희귀병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유전이 어쩌니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체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진찰하느냐. 그래서 꼭 진단 시각이 꼭 치료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얘기를 하듯이 유전성이 있다. 그러면 유전자 조작을 해야 고친다는 게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거 될 수가 있을까요? 다치지 마라. 이거 될 수가 다쳐도 우리가 상처를 입고 화상을 입었던 뭐를 입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짝 다친 건 그 세포가 영원합니까? 80일을 살면 없어지고 자식 세포가 그 자리를 대신할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죽어서 땅속에 묻히고 자식이 부모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면 부모는 눈에 안 띄어야 돼요. 우리 세포도 80일을 살면 사람이 자식 놓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 건강한 자식 세포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서 일부는 영양분으로 재활용되고 일부는 모공을 통해서 밖에 나와서 보습 효과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세포는 파괴된 거는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리치를 생각 안 하면
그 백선이나 홍선이나 이런 거는 수술로 잘라내고 정상 피부를 이식해야 치료가 된다. 내가 보면 웃기는 일이죠. 이게 모든 게 참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보면 참 이런 거 하나도 이게 치료를 못 해가지고 그 오랫동안. 진짜 화나면 그런 소리예요. 나는 이미 35년 전에도 고혈압, 당뇨, 심부전증, 혈중증 이런 거를 10명 하면 최소한도 9명 반 이상을 고쳤는데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대의학 뭐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할래요? 우리가 같은 사물도 생리이치와 화학반응이치, 그러니까 우리 인체를 생리이치와 화학반응이치 이렇게 진단하는 거와 현대의학은 성분학, 해부학, 통계학이잖아요. 이 통계학이다 보니까 제가 국제학술대회 가서 얘기하면 반론을 되게 못하거든요. 뭐냐, 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비유법을 들면 그렇거든요. 건강한 사람 장 검사를 해보니까 장 속에 유산균과 유익균이 많아. 병이 많이 들고 컨디션이 건강에 안 좋은 사람 보니까 장 검사를 하니까 식중독과 유해균이 많아. 그러면 이걸 두 가지를 눈으로 보면 뭔 생각하겠어요? 유산균이 많아야 우리가 건강하다, 유익균이 많아야.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내가 학술대에 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랫배에다 손을 대봐서 아랫배가 냉한 사람 장검사를 해봐라. 식중독과 유해균이 많을 것이다. 맞대. 그럼 아랫배가 따뜻한 사람 장검사를 해봐라. 유산균과 유익균이 많을 것이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균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단순 논리죠. 이게 통계학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 덧붙여 주거든요. 아랫배가 냉해서 장 속에 식중독균과 유해균이 많은 사람을 2번, 3번을 사회를 해서 2번, 3번을 5, 6개월 사회를 시켜봐라. 한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빼가지고 5, 6개월 사회시키면 10명 하면 7, 8명 아랫배가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진 다음에 다시 장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해균과 식중독수는 월등하게 탁 줄어들고 유산균과 유익균이 월등하게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대상에 대한 진화거든요. 우리 몸과 공생하는 관계에 있는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1차 영양분을 가공하는 그 유산균은 아랫배의 온도가 36.5도가 돼야 살 수 있는 환경, 그 36.5도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랫배가 냉하면 식중독과 유해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고, 이 간단한 논리 하나를 이해하기가 어렵나요? 그래서 장 속에서 2번, 3번을 사열해서 2번을 빼면 밥맛이 좋아질 거고, 3번을 빼면 세포가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유산균과 유익균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8번을 빼면 신장과 간이 회복되면 어때요? 혈액이 맑아지겠죠. 그래서 영양분도 그대로 파괴되지 않고 이게 피가 돌면 피가 도는 데까지는 백선증이 그냥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혈관이 막힌 데서 백선증이 생기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곳은 쫓아가서 그냥 그 자리 빵빵 빼주면 안 없어지면 잘못된 거죠. 이해 쉽게 됐나요? 요즘 오늘 제가 아까 이렇게 뉴스 보니까 참 걱정되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높아지면서 제가 같은 얘기 한번 반복해주면 그래요. 지금 백신 맞아도 60대 이상은 불과 3개월이면 그 효능이 떨어지니 그러면 우리가 3개월마다 계속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때요? 32번, 4번, 18번 조금 수준이 좀 가쁘면 5번, 32번, 4번, 18번 빼봐서 1차적으로 갈에서 흡착해서 1차 방어에서 싹 흡수해버리면 2차 방어, 항체 방어까지 안 가도 그렇게 깊은 병으로 그렇게 사람이 사망하거나 여기까지 악화되지 않습니다. 제 말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꼭 실천해서 여러분들 건강 스스로 잘 지키세요.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렇게 감염되는 거 우리는 세균도 생명체고 우리 인체도 생명체고 우리 인체가 120조 마리를 낱마리로 다 헤쳐놓으면 우리 인체도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상대 생명체를 죽이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생각을 좀 접었으면 해요. 그 속에 살면서도 공생공존, 더불어 상호 진화 발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리 이렇게 새겨보면 5번, 30번, 4번, 18번 사이되는 게 왜 감기에 효능이 있나. 그래, 이걸 빼주고 만약에 비염이 있으면 47번 해주면 비염 그거 20년, 30년이 돼서도 치료 안 되면 잘못된 거죠. 그럼 어때요? 재발을 막으려고 하면 8번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할 적에는 암담한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언급하는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거울 보고 가정마다 웬만한 가정 부항개 하나씩은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좀 얼굴 서열해도 괜찮습니다. 비염이 있으면. 그래서 이 코로나들 모두들 잘 견디고 건강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코로나로 잘못되면 사회요법 배웠다고 하지도 말라고요.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